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주부예요. 재작년까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이것저것 알아보며 잠깐 동안의 휴식기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 어쩐지 세상 편하게 산 사람처럼 들릴 것 같기도 한데요. 글쎄요. 60이 되도록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분명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저도 함께 벌어야 하는 환경이었다고나 할까요? 저희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 저는 살림만 하며 살 수만은 없는 생활형 맞벌이 부부였으니까요. 남편도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 이제야 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간 찬찬히 모아둔 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신혼 때부터 계속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땐 육아휴직 이런 것도 없어서 저는 출산일 일주일 전까지 출근을 했고 아이 낳은 다음은 무급휴가로 석 달 딱 쉬고 다시 출근해서 일을 했죠. 그만큼 회사에서 양해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 당시에도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사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식부터 집까지 모든 걸 저희가 다 했기에 빚도 좀 있었고요. 그 빚 갚고 조금 돈이 모이면 전세로 옮기고 그러면서 또 대출 조금 생기고 그거 갚고 또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하나씩 해가며 살다 보니 혼자 벌어선 어림도 없었지요. 저희 시댁이 없는 집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서울 근교에 남겨둔 부동산이 좀 있어서 시어머님은 월세만 받고도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충분히 여유롭게 사셨지요. 그런데 결혼할 때도 그렇고 살면서도 왜 도움 좀 안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어머님은 특별히 아들이라서 잘해주고 아들이라 귀하고 그런 건 없는 분이셨지만 있는 놈한텐 떡 하나 더 주고 없는 놈은 국물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셨어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꼭 그렇게 얘기했지요. 없는 것들끼리 결혼한다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생각은 마라. 없는 것들은 한번 해주면 바라는 게 끝이 없어. 시어머니의 그런 가치관은 남편한테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남편보다 공부를 더 잘했었나 봐요. 남편은 성적도 그냥저냥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갈 정도만 유지했는데 도련님은 전교 1등하고 그랬다니까요. 자식을 키울 때도 시어머니는 공부 못하는 놈은 지 살 길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고 공부 잘하는 놈은 뭘 해도 할 수 있게 뭐든 도와준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었대요. 저는 남편이 잘하면서 차별받는 것 때문에 불만이 없었을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만이 왜 없었겠어? 나는 교복 바지가 짤똥하니 종아리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냥 입으라고 하고 상일이는 매년 교복도 새로 사줬는걸. 근데 어머니한테 반항하거나 대든 적 없어? 그래봤자 잔소리만 들을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그래도 덕분에 내가 참 강하고 독립적으로 자랐으니 결과적으로는 감사할 일 아닌가? 저 역시 힘은 들어도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굳이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도움받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지요. 안 도와주시는 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없이 산다고 구박이라 안 했으면 바란 적은 있지만요. 네, 저 수도 없이 구박받았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님 첫 생일이었지요. 제 딴엔 큰맘 먹고 친정엄마한테도 사드린 적 없는 가격에 비싼 스카프를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갔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작지만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는 거냐? 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기분 드니까 이따위 거 주려거든. 아예 그냥 주질 말어. 없이 사는 티를 저렇게 내니 원. 너희 친정에나 갖다 줘라. 비싼 거라고 해볼래 해가지고 좋아하겠네. 없이 사는 게 그렇게 구박받고 천대받을 일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런 거겠지요. 강한 사람한테는 쩔쩔매고 약한 사람한테는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심리이지 않나 짐작은 해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도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시어머니가 그 어떤 지랄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역시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질투를 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특히 도련님이 결혼하실 때는 속으로나마 심하게 질투를 했었네요. 공부 못한다고 내내 큰아들 멸시하던 것도 모자라 작은 회사 월급쟁이밖에 안 되는 며느리 데리고 왔다고 괄시하며 저희 때는 진짜 10원 한 푼짜리 해준 적 없으시면서 서방님이 동서랑 결혼할 땐 땅까지 팔아 10수억짜리 아파트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선의 집안은 무슨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한다던데 월 매출이 150억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동서를 집에 데려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주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지요.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새아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집이고 혼수고 내가 다 해줄 거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집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혼수는 거기에 맞춰 제가 다 해올 거고요. 예물 어떻게 준비해 주실지 알려주시면 거기에 뒤지지 않게 예단 알아서 준비할게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거 빼라, 저건 안 한다 소리 한마디 없잖아. 서방님은 결혼해 어머님이 10수억짜리 아파트 해준다는 얘기 듣고는 저도 속물 근성이 살짝 삐져 나오더군요. 그만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결혼할 땐 월세 보증금 몇 천도 안 해주셨던 거구나 생각하니 서러운 마음도 조금은 들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에게 슬쩍 그런 마음을 비췄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10억 넘는 아파트라니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왜? 그보다 더한 것도 해주게 생겼는데 뭐가 비싸단 거냐? 아니, 저는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네 아랫동서 하는 얘기 너 못 들었니? 내가 만약에 10수억짜리 아파트 너 결혼할 때 해줬으면 넌 걔처럼 거기 맞는 혼수며 예단 해올 수 있었겠어? 가는 게 있으면 그만큼 오는 게 있어야 신이 나는 법이지. 내가 뭐 자선 사업가야? 아들이라고 다 퍼주게? 받는 만큼 준다. 주는 만큼 받는다. 글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아서요. 주는 게 더 많을 때도 있고 받기만 할 때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됐건 남편이나 저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는 거에는 인이 박혀서 크게 신경을 쓰고 살진 않았습니다. 서방님도 그렇고 동서도 은근슬쩍 우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진 않았어요. 어머님 생신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저희가 큰 집이니 당연히 제가 신경을 써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서, 이번 어머니 생신 때 올 거지? 형님,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엔 힘들게 집에서 상 차리지 말고 그냥 밖에서 하시죠. 우리야 그게 편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어머님이랑은 얘기 끝났어요.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비싼 레스토랑이라 저희가 그냥 예약하고 다 할 테니 그냥 와서 드시기만 하세요. 동서 들어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 전엔 어머님 생신에 제가 일이 있어 혹시라도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드시자고 딱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요. 생일날 밖에서 밥 얻어먹는 거? 난 별로다. 자식들한테 대접 못 받는 노인네처럼 보여. 이렇게 버럭 역정을 내셔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접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늘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드렸었는데 한순간에 외식도 괜찮은 걸로 바뀌셨다니 의아했어요. 그런데 동서네가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에 가보고 알았습니다. 심지어 손 씻는 물 따르는 것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빙을 해주는 곳이더군요. 태어나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열 몇 가지 음식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때마다 포크며 수저, 칼까지 다 알아서 바꿔 대령하는 그런 곳이었죠. 슬쩍 메뉴판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기겁을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랑 눈짓을 주고 받았더니만 동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 메뉴판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신장에 이로와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산할게요. 아이고, 내가 둘째 며느리 차려도 죽기 전에 이런 데서 밥을 다 얻어먹는구나. 어머님 좋으세요? 좋다 맞다. 그럼 앞으로 쭉 이런 데서 모실게요. 구질구질하게 생일상 차리라 하지 마시고 이젠 고급지게 하세요. 원하시면 친구분들도 부르시고요. 그렇지. 집에서 생일상 차려 먹는 거 난 별로다. 돈 없는 집이나 그렇게 하지. 언젠 또 밖에서 먹는 게 없어 벤다더니 이제 와서는 밖에서 먹는 게 대접받는 것 같다니 어머님은 줏대도 없으신가 삐죽삐죽거렸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앞에선 못 그러지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만 좀 삐죽거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줏대도 없으셔. 언제는 밖에서 먹기 죽어도 싫으시다더니. 우리가 모시고 가봤자 돼지갈비 집일 텐데 좋아하셨겠어. 돼지갈비? 그래도 한 소고기쯤은 먹으러 갔겠지. 네가 그랬다고? 이 짠순이가? 그런가? 하긴 돼지나 소나 고기서 고긴데 그치? 당신 어머니가 상일이네 해주시는 거 보면 부러워? 아니, 하나도 안 부러워. 어머님 기준으로 저렇게 받으려면 그만큼 해야 되는 건데 아휴, 큰일 나지 싶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네요. 둘이 벌어 부족하지 않을 만큼이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아이가 생기고 난 후에는 거기에 욕심이 조금 더 보태져서 아이가 원하는 걸 부족함 없이 해줄 정도만 벌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과한 욕심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자식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참기 힘들더군요. 동서나 저나 비슷한 시기에 첫 아이를 낳아서 같이 커갔는데요. 어머님한테 제 아들과 동선의 딸은 똑같은 손주가 아니었어요. 손녀는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존재였고 손주는 천덕꾸러기 취급이셨답니다. 그렇다고 제 아들이 진짜 천덕꾸러기였냐? 절대 아니거든요. 갓난장이일 때부터 세상 그렇게 순한 애가 없었습니다. 키우면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순딩순딩한 아이였지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조카가 천덕꾸러기에 가까웠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자기를 떠받들어 모시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조금이라도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울고 불고 악을 질러대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시어머님은 은별이 자기 주장 강한 것 좀 봐라. 얘가 얼마나 떡소리 나는 어른이 되려고 이런데니? 이렇게 싸고 돌기만 하셨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애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굳이 둘을 같이 불러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어머님, 애한테 이렇게 비싼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은별아, 할머니 고맙습니다 해야지. 어머, 이게 다 뭐야? 지우개가 구찌? 연필이 에르메스? 어머님 이게 얼마예요? 얼만지 알아서 네가 뭐하게. 네 아들 그거 사줄 수나 있겠어? 형님, 애들 지우개인데요 뭐. 구찌 지우개 15만 원밖에 안 해요. 뭐? 아니 지우개 이거 어차피 똥돼서 버리는 건데 이걸 15만 원이요? 미쳤... 아니에요. 아무튼 감사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은별이 학교가 애들끼리도 이런 걸로 은근히 깔본다고 하던데 어머님 덕분에 한시름 났네요. 이미 다 알아봤지. 내가 그 정도 센스는 있잖니. 종현이 거도 있다 여기. 어머님 우리 종현이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내가 미쳤니? 종현이한테 왜 명품 학용품을 사주길. 은별이는 있는 집 자식들만 다니는 사립학교 입학하는 거고 종현이는 그저 그런 공립학교 가는 건데 똑같은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안 그러니? 이상하죠. 분명 옳은 가치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시어머님 말씀이 은근히 논리가 있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시어머님이 제 아들 입학 선물로 준비하신 건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공책과 연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학용품,
제 눈에도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제 아들이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까봐 걱정이 될 만큼 눈에 띄게 차이가 났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조카가 자기는 그게 싫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 해. 내가 저거 가질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이거 해야지. 저건 종현이나 쓰는 거고 넌 이런 거 쓰는 거야. 싫어, 싫어. 싫다고. 안 가져. 할머니 싫어. 미워. 온 집안의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어 던지고 온 방안을 굴러다니면서 떼를 쓰는 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가 그러면 다들 지 말 들어주는 걸 아니 더하면 더했지 절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동서도 시어머니도 저도 조카의 땡깡을 말릴 수가 없었는데 뜻밖의 제 아들이 조카를 멈췄습니다. 은별아, 너 이거 가지고 싶어서 그래? 그럼 너가 이거 가질래? 그래, 그럼 이거 네가 해. 아니야, 나는 아빠가 사준 거 있으니까 2개 다 너 해. 이거 싫어! 버릴 거야! 조카가 명품 학용품을 집어 던지니 동서와 시어머니의 벙찐 얼굴이 되더군요. 삐질삐질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제 아들이 이 찝찝한 기분을 더 오래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아들을 데리고 나왔지요. 착하고 예의 바른 제 아들은 할머니 집을 나오면서도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 선물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종현아, 아까 은별이 거가 더 좋아 보여서 혹시 속상한 기분 들었어? 아니, 나는 내 거가 더 좋았는데. 그래? 종현이는 왜 이게 더 좋은데? 포켓몬 그려져 있잖아. 그렇게 좋은데 왜 은별이한테 가지라고 줬어? 은별이도 포켓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건 할머니가 너 하라고 주신 건데? 아휴, 엄마 잘 봐봐. 나는 엄마랑 아빠가 포켓몬 카드, 포켓몬 필통, 포켓몬 가방, 포켓몬 실내화 다 사주지? 근데 은별이는 그게 없어.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안 사주나 봐. 근데 할머니도 안 사주니까 울잖아. 그렇습니다. 아이는 그냥 아이였던 거예요. 명품 지우개, 명품 연필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게 뭐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그려진 거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게 바로 아이들인데요. 그러고도 시어머니는 손녀한테는 과하다 싶을 만큼 해주셨어요. 제 아들 생일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손녀 생일만 되면 고급 호텔이나 미슐랭인지 뭔지 그런 호화 식당에 가서 생일 파티도 열어주곤 했죠. 어려서부터 그런 대접을 받고 자라 그런지 동선의 딸은 영악하기 그지없었어요. 할머니가 자기가 말하면 다 해준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했죠. 제 눈엔 다 보이던데 왜 다른 사람들 눈엔 안 보였을까요?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던 어느 명절엔가는 시댁에서 조카 은별이가 천방지축 뛰다가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깬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상구 선생 작품인데 이게 얼마짜린데? 아이고. 은별이가 저지레하는 거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서도 서방님도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모른 척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는데 애지중지하는 손녀딸을 야단칠 순 없으니 난감하셨겠지요. 그때 은별이가 대뜸 이르더군요. 종현이가 그랬어. 내가 다 봤어, 할머니. 뭐야? 종현이 너 이놈의 새끼. 니네 부모 1년치 월급을 다 줘도 못 사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다면 다야? 돈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걸 이렇게 박살을 내놨으니 으이구 저런 걸 손주 새끼라고. 얘 큰애야. 너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가라. 어머님, 이거 분명히 은별이가... 동서도 봤잖아. 말 좀 해봐. 나 아니야. 아니거든? 큰엄마 재수없어. 그러면서 은별이는 제 아들이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간 케이크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주방에 관심이 많고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조리학원에 취미 삼아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특별히 할머니 드린다고 만들어 온 걸 냅다 집어 던지다니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혼내야겠다 생각해 큰 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과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보, 그만해. 종현아, 오늘 네가 한 일은 참 잘한 거다.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네, 아빠, 저도 알아요. 제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명절에 괜히 집안에 큰 소리 나게 하기 싫어 차례도 못 지내고 시댁에서 쫓겨나온 적도 있었답니다. 절절 매고 나오는 우리 가족 뒤통수에 대고 혓바닥을 낼름 내밀며 조롱하는 조카 머리통을 한 대 확 쥐어 받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또 시어머니한테 온갖 잡년 소리를 들을 테니 그날은 그냥 참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거기서 물러선 제 자신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따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어머님, 다 아시면서 왜 은별이 야단 안 치시고 종현이한테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은별이도 점점 애가 영악해지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니? 그리고 애가 영악한 게 뭐 어디가 어때서 그래? 지 밥그릇 챙길 줄 알고 어려운 상황 피해갈 줄 알고. 사리 판별 못하는 애도 아니고 중학생씩이나 돼서 자기 잘못을 남 책임으로 돌리는 게 잘하는 거란 말씀이세요? 그럼 네 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가 하지도 않은 걸 안 했다고 하면 될걸. 그럼 왜 빌어 빌길? 은별이 곤란할까봐 종현이가 대신 사과한 거죠. 시끄럽다. 으유,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저렇게 물러 터져서는 나중에 여자한테 뒤통수나 쳐맞기 딱 좋지.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받으며 자란 아들이 혹시나 지 부모를 원망하진 않을까, 부유한 동선의 환경과 그저 그런 우리 환경을 비교하며 불만을 품고 삐뚤어지진 않을까, 괜한 콤플렉스로 기죽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삐뚤어져 가는 건 조카였지 다행히 제 아들은 누가 봐도 참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고등학교 가는지는 관심도 없으시던 시어머니가 다들 집에 오라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조카 은별이가 서울 시내 제일 유명한 특목고에 진학하게 됐으니 다들 와서 축하해 주라는 거였지요. 어려서부터 온갖 사교육을 다 시켜대니 성질은 못돼 먹었어도 공부는 좀 했던 모양이지요. 아들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준비할 게 많아 정신이 없는 데다가 조카만 축하해 준다니 마음이 조금 상한 것도 있어 다른 핑계를 대고 안 가겠다 말씀드렸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기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많긴 뭐가 많아. 우리 은별이 대한민국 최고 고등학교 간다는데 할미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일부러 많이 했으니 걱정 말고 먹을 만큼 먹어. 동네 분들은 뭐 알아요? 너는 없다 없다 하니까 눈치까지 없니? 이거 한 그릇 갖다 주면서 은별이 특목고 갔다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말 나온 김에 너는 후딱 밥 먹고 이거 들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와. 제 딸도 아닌데 제가 왜요? 동서한테 하라고 하시든가요. 딱 봐도 작은 애가 음식 나르게 생겼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따박따박 말대꾸야. 역시 괜히 왔다 싶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자리엔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설상가상 은별이 이 기집애는 어떻게 해서든 제 아들 길을 죽이려고 아주 용을 쓰더군요. 야, 너 학교 어디냐? 넌 특목고 꿈도 못 꾸지? 큰아빠 큰엄마 월급으론 학비도 어렵지? 난 거기 관심 없어. 나는 조리고등학교 합격했어. 조리고등학교? 거기 실업계 아니야? 넌 대학도 안 갈 거냐? 글쎄, 필요하면 봐서.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주방에서 제가 뭐라도 만들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때부턴가 요리하는 스타 셰프들이 멋지다며 지 혼자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랬지요. 다른 학원은 관심 없다고 하던 녀석이 요리 학원 다녀보고 싶다길래 남편이나 저나 아들이 좋아한다니 두말 없이 보내줬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확실한데 괜히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며 조리고등학교로 가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어디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동안 했던 무시도 모자라 아주 개무시를 하더군요.
할머니, 얘 좀 봐. 얘 대학 안 간대. 얘 실업계 고등학교 간대. 뭐? 실업계? 흐이그. 네 부모 돈 버는데 빨리 보태주고 싶어 그러냐? 그래봤자 니네 살림이 뭐 하루아침에 얘네만큼 되겠어? 돈 버는 건 잘 모르겠고요, 할머니. 저는 요리사가 재밌어서 요리하는 학교로 가는 거예요. 요리? 그놈의 요리는 배워서 어디다 써먹게? 동네 식당이나 차려 구질구질하게 살게?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 부모가 저러고 살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아들도 일이 한심하게 굴지. 내 초에 너 글러먹은 건 알고 있었다만 너한텐 찬밥에 김치도 아까우니까 가서 니들끼리 요리를 배우든가 뭘 해먹든가 알아서 해라. 난 부끄러워서 원. 어디 가 얘기도 못하고. 조금 전까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것 같던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한심해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쫓기듯이 나오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독 서럽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미안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걸 본 아들이 오히려 어른스럽게 저를 다독여줬지요. 엄마, 뭐 이런 일로 울고 그러세요. 할머니가 너한테 이러시는 게 너무 밉고 화가 나서 그래. 앞길 창창하네. 이제 시작하는 거를 두고 저렇게 대놓고 한심하네 취급하는 거? 나도 열이 받는데 넌 얼마나 화가 나겠니? 난 할머니 그러시는 거 한 번도 화난 적 없는데. 할머니 생각이 옳은 건 아니지만 평생 그런 생각으로 사셨는데 이제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할머니는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화 안 나요. 그리고 앞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중 일은 나중 돼봐야 알죠.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어느새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됐나 고마웠지요. 말은 그렇게 해도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더라도 아들 정도의 성정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이겨내고 그걸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단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야말로 훨훨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너 뭐하러 여기 왔냐며 그 실력 아까우니 빨리 실전으로 가라는 얘기까지 했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조리 경진 대회에는 모두 참가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입상을 했지요. 그것도 1등으로요. 선생들이 오히려 고등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건 제 아들한테 무의미하다며 일반인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했어요. 거기서도 물론 누구도 제 아들의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경진대회에서 개최 10년 만에 최연소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인 윤종현 학생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요식업계의 스타 셰프들은 대장금이 이번 생에 남자로 환생했다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종현아, 널더러 대장금이란다. 아휴, 무슨 과찬이에요. 방송이니까 더 포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생 내가 한 음식보다 네가 해주는 게 더 맛있더라. 아빠도 봐라. 내가 해주는 건 다 남기면서 네가 뭐 해주면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싹 긁어 먹잖니. 그거야 아들이 해주니까 일부러 더 그러시는 거죠. 아들은 자기 실력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아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침을 거르게 되는 날도 많았고 저녁은 시켜 먹거나 외식하는 날도 많았네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아침에 나와보니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편지와 함께요. 엄마, 아빠, 꼭 아침 먹고 출근하세요. 아침 먹어야 하루 종일 뇌도 잘 돌아가고 더 건강해집니다. 아빠는 인덕션 위에 작은 냄비에 든 거 데워서 드시고 엄마는 냉장고에 샌드위치 만들어 놨어요. 아빠는 아침에 소화 잘 안 되시니까 죽 끓였어요. 인덕션 위 작은 냄비에 든 거 데워 드세요. 엄마는 냉장고에 샌드위치 만들어 놨어요. 엄마는 미국 스타일 좋아하시니까요. 저는 운동 갔다가 학교로 바로 갑니다. 아참, 저는 국 끓여서 밥 먹고 나가니 걱정 마시고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세상에나 그 나이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 지 아침밥 해먹고
엄마 아빠 밥상까지 다 차려놓은 거죠. 그때부터 특별히 시험 기간이라거나 조리대회 준비해야 해서 정신없지 않고서는 늘 저희 부부 아침상을 꼭 차려줬답니다. 네, 자랑 맞아요.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었죠. 제 아들 못하는 음식이 없었거든요. 맛도 그야말로 끝장났지요. 그게 저희한테는 아들 얘기처럼 아들이 해주니 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소문을 듣고 학교로 아들을 만나러 오는 유명한 셰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엔 아들의 음식을 실제로 맛보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스카우트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심지어 세계적인 요리학과가 있다는 미국의 무슨 대학인가에서는 일찌감치 자기들 학교로 오라고까지 연락이 왔었어요. 장학금까지 줄 테니 꼭 자기 학교로 와달라고요. 속으로 저는 이제 아들이랑 떨어져 지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아들은 안 간다고 하더군요. 요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고 싶어서 안달이라며. 근데 너는 이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 간다고? 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엄마, 지금은 뭘 더 배우는 거보다는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게 저한텐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은 직접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생각이 이렇다고 존슨 앤 웨일즈 측에도 얘기했더니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꼭 다시 오라고 했어요. 잊지 않고 있겠다고요. 그래? 네가 워낙 잘 알아서 하겠지만 엄마 아빠는 혹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가 좋은 기회를 포기하려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 말라고 하는 얘기야. 어차피 거기도 장학금 준다고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엄마, 저 이제부터 학교 안 가기로 했어요. 뭐? 학교는 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너무 꼰대 같은 거니? 아니에요. 실은 얼마 전에 이스턴 호텔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 제가 존경하는 프랑스 셰프 한 분 계시거든요. 안 그래도 거기서 꼭 일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선생님들도 다 양해해 주셨고 거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학교 수업 대체로 졸업장은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능력 있고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가 인성까지 좋은 이런 아이가 제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또 팔불출처럼 제 자식 자랑을 했네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자랑 안 하려고 해도 또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걸요. 아무튼지간에 아들은 전 세계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호텔 레스토랑에 스카웃돼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호텔에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 1년은 뉴욕 한복판에 있는 호텔, 파리 에펠탑 앞에 있는 호텔. 전 세계 체인에서 서로 제 아들을 데려가지 못해 안달이었죠.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몇 년 동안 적적하긴 했지만 가끔 들려오는 아들의 소식에 저희 부부는 입가에 웃음이 떠나갈 날이 없었답니다. 여보, 이거 봤어요? 중현이 잘생기게 나왔지? 아이고, 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다 했어? 그렇다네요. 중현이가 자기 요리 사진이 작품처럼 잘 나왔다고 찍어 보내왔는데 난 요리는 안 보이고 우리 아들 얼굴만 보이대. 어디 보자. 이 사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 아닌가? 한국에서 온 어린 요리사의 음식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요리사의 음식을 맛본 사람이라면 뷰티풀 이외의 말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주 극찬이네. 딜리셔스도 아니고 뷰티풀? 그렇죠. 종현이가 한 음식을 보고 아름답다니 나는 잘은 몰라도 진짜 최고의 칭찬인 거는 알겠네요. 외국의 유명한 신문에서도 일부러 아들을 찾아와 인터뷰도 하고 아들의 요리를 먹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오래전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 지 할머니한테 무시를 당하고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나중 일은 나중이 돼봐야 안다던 얘기요. 그때 내 아들을 한심한 한량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이 일을 알면 뭐라고 할지도 궁금했지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는 시댁의 발길이 끊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먼저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시댁에 갔다가 한심한 것들 꼴도 보기 싫다며 쫓겨나길 두어 번 연락을 드려도 니들한테 전화 올 때마다 뭐 해달라는 거 아닌가. 내 수명이 준다. 연락도 할 것도 없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살거라. 이렇게 나오시니 저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큰일 없길 바라며 멀리서 소식이나 듣고 그랬죠. 뭐 시어머니야 저희가 궁금하기나 했겠습니까? 잘난 동선에만 있으면 남부러울 것 없으셨을 텐데요. 아무튼 그간 외국 호텔에서 일을 하던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아예 돌아오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은 저희 부부를 자기 일하는 호텔로 초대를 했어요. 일하는 곳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 꼭 대접하고 싶다면서요. 아들 덕에 평생 처음 별 5개까지 호텔을 다 가보네. 말이 별 5개지 실상 7성급 호텔이라던데요.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아들 덕에 이런 호강을 다 하는지. 당신이 잘 키운 덕이지 전생까지 갈 건 뭐 있어. 아니에요. 종현이가 당신을 닮아 생각이 깊고 넓은 거 다 알아요, 나도. 당신 닮아 똑똑하고 착한 건 모르고? 아유, 남사시럽게 칭찬은 무슨. 매번 그랬지만 그날도 태어나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가뿐한 마음으로 남편도 저도 아들이 선물한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아들이 보내준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을 거기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돈지랄을 하러 온 건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서 다 뵙네요. 동서 오랜만이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디가 굶어 죽은 줄 알았더니만 살아는 있었구나. 어머 형님, 여긴 형님네가 오실 수준은 아닐 텐데 뭐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네 아들은 어쩌고? 뭐 놀고 먹니? 그래서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녀? 아니면 어디 동네 중국집에 취직해 짜장이라도 볶고 있는 모양이구나.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비아냥거리든 말든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도 오셨네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은별아, 너도 오랜만이다. 제 아들이 직접 그 인간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종현이냐? 어디 밖에서 보면 몰라보겠구나. 그래, 근데 너는 여기 또 어쩐 일이고? 어머님,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도 같이 앉아서 식사할까요? 엄마, 여기 말고 준비해둔 룸 따로 있어요. 거기로 다 같이 옮기시죠. 넌 뭐 웨이터여 뭐여? 뭘 어디로 옮겨? 셰프님,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VVIP 룸 비어있죠? 거기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얘기는 천천히 나누시고요. 뭐랬냐? 셰프? 요즘 TV에 나오는 주방장들 개나 소나 다 셰프라더니 너도 주방장이냐? 네, 할머니. 맞아요, 주방장. 그렇게 저희는 일단 아들이 준비한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그나마 동서는 뭔가 눈치를 챈 모양인지 내내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길래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동서, 잘 지냈어? 아버님 하시는 사업은 잘 되고? 네, 뭐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다. 은별이는 요즘 뭐해? 특목고 졸업하고 미국 유학할 거라더니 다녀왔어? 어디로? 지금은 그럼 할아버지 회사 다니면서 물려받을 준비하는 거야? 예, 너 뭐 얘네한테 꼬운 거라도 있니? 말투가 영 거슬린다. 저 정말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은별이 진짜 많이 예뻐졌다. 능력 있고 예뻐서 은별이 탐내는 것도 많겠네. 저는 진심으로 얘기한 건데 그 어린 것 성질은 여전하더군요. 자리에서 발딱 일어서 가지고는 저한테 따다다다다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그런 거 묻는 건 실례라는 것도 못 배웠어요? 아니 우리 집 망했다고 약 올리는 거예요? 나 대학도 못 가고 벌써 몇 년 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라는 거 알고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어우 진짜 승질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구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조카 입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동선의 친정이 하던 화장품 회사는 사기로 고객들한테 고소당해 다 망했고 서방님이 장인 대신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는 지금 도피 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밖에 모르는 조카년이 할머니 삥 뜯어 먹으려고 협박하다시피 해 오게 된 자리였던 거죠. 진짜 열받네? 할머니는 왜 이런 데를 오자 그래서 사람 열받게 만들어? 아니 나는 여기 그렇게 맛있다고들 해서 일부러 알아본 거지.
너 맛있는 거 먹고 힘 좀 내라고. 벌써 몇 달 전에 힘들게 예약했어. 그래, 은별아. 그건 할머니 말씀이 맞아. 여기 셰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 응? 여전히 그 조그만한 기집애한테 온 식구가 절절매며 비위를 맞추고 있을 때 제 아들이 다시 등장했지요. 주방이며 레스토랑 서비스하는 온 직원들이 제 아들의 뒤를 따라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음식을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며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으셨죠. 아니, 쟤는 뭔데 도대체 이러는 거야? 말을 좀 해봐, 말을. 이보시오. 제가 여기 뭐라도 되는 거요? 이 호텔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제 아들을 여기저기서 탐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혹시라도 다른 데로 이직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호텔 회장이 아들에게 호텔 지분을 20%나 쥐어줘 이 호텔의 공동 소유자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까지 듣고는 온 가족이 벙찐 표정이 되더군요. 그놈아, 지금 이거 계략이지. 나 개쪽팔리는 꼴 보려고 일부러 우리 오는 날 맞춰서 여기 온 거지? 아, 진짜 재수없네? 야, 윤종현, 너 개구라치지 마. 네 주제에 무슨? 만약 이때 두 집 상황이 반대였다면 시어머니도 동서도 저희에게 온갖 멸시의 말들을 하며 무시했겠죠. 없는 집구석 어디 갔겠냐고요. 반평생 그렇게 당했어도 지성질 못 이기고 열등감에 부들부들 떠는 조카를 보고 있으니 저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 굴리고 있는 시어머니도 질투심에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동서도 모두 안 돼 보였습니다. 해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5장을 꺼내 조카 손에 쥐어주며 얘기했지요. 은별아, 특목 고고 좋은 대학이고 나와도 다 무슨 소용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직하기 다 어렵다더라.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도 뜻이 있으면 길도 있겠지. 우리 종인이처럼 말이다. 이걸로 너 필요한 데 쓰고 언제고 큰엄마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꼭 기억하고. 어머님, 좋은 시간 저희가 너무 오래 뺏은 것 같아 죄송하네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종현아, 할머니랑 작은엄마 은별이한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 대접해 드릴 거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최고로 대접할게요. 그래, 맛있게들 드시고 가세요. 종현아, 우리 파티는 이따 집에서 하자. 오늘은 엄마 요리로, 오케이?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두부 많이 들어간 된장찌개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아들이 해주는 음식인데 불편한 자리에서 먹고 싶진 않아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있으면 시댁 식구들도 편하진 않을 테니 서로를 위해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제가 받은 대로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며 다른 가족들이 없는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무시하던 제 아들. 저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해야 할 복수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생각이 있다면 그들도 깨닫겠지요. 결국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승자인지 말입니다. 요즘도 아들은 정년퇴직하고 슬렁슬렁 여유나 부리며 살고 있는 두 부부의 아침 식사는 누가 뭐래도 꼭 챙겨줍니다. 됐다고 해도 포기를 안 하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 장가도 갈 테고 그럼 그때는 자기가 해주는 아침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실 거라며 반 협박도 하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셰프가 차려주는 아침이라니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네요. 행복도 이런 행복이 없고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